아, 오늘은 시원한 매미소리가 많이 들리죠. 새소리가 들리는 여기는 방배동 오면산이에요. 어, 뭐 사당동에는 관악산이 있고 또 이 강남 쪽으로는 청계산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방배동에는 오면산이 있어요. 그래서 뒷배경으로 오면산이 매미가 많이 오네요. 약수터가 있는데 이 약수터에서 차를 잠깐 대고 여기 시원한 공기에서 이번 일요일 날 있을 어떤 간증을 썼어요. 어떤 간증을 이렇게 쓰면서 이 참 방배동에서 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경계선에서 우리 남편 직장에 저기 사택에서 살다가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좀 남기신 걸 밤에 잠을 잤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빨리 가서 서울 가서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다 말고 침대 그때 당시에는 석탄 때는 기차가 서울에 하루에 한 번씩 거기서 다녔어요. 석탄 때는 차니까 아주 완행 열차죠. 근데 그 완행 열차가 침대 칸이 이렇게 몇 개가 그 지역에 배당이 돼서 빨리 뭐 침대 칸 탈 사람도 별로 없지만 침대 칸이 뭐 한두 석 정도 탈 수 있도록 배당이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빨리 하나님께서 서울 가서 집을 사라고 그러신다. 난데없이. 그래서 밤에 이제 우리 남편이 침대 칸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밤에 이제 저 밤차로 서울 와가지고 45년 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난데없이 집을 사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슬픔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집 살 생각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을 사라고 이제 하셔서 집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계약금을 2배로 줄 테니까 계약을 하자고. 집값이 갑자기 튀어서 이 집까지 계약을 해주고도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계산이 남으니까 계약을 해주라. 그래서 그때 당시는 마지막에 집을 세 채를 놓고 세 집 중에서 하나 골라서 계약을 하는데 뭐 그 돈 가지면 그 방배동에서 내가 마음에 든 집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이 계약하라 하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내가 계약하고 돌아와서 일주일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이 뛴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거절을 했죠. 내가 일주일 전에는 그 집 말고도 그보다 더 좋은 집도 있었다. 서너 채가 나와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를까 하고 친정 오빠를 불러서 같이 상의를 했더니 우리 친정 오빠가 그 집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내가 3개 골라놓은 중에서 그 집을 가리켜서 그걸 계약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 집이 계약이 안 됐었으면 다른 집하고 계약이 됐을 텐데 이제 계약을 하면은 그 돈 가지고는 집이 튀어서 다른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나는 그 돈 가지고 다른 집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을 계약을 못한다 그러고 거절했죠. 그렇게 해서 구입한 집이 지금 45년째 갖고 있는데 그 집은 이제 내가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경계선에서 뭐 남편 직장 때문에 거기 있으면서 그 집을 세를 놨어요. 세를 놨는데 그때 당시는 그 집이 1층하고 2층을 집주인이 쓰게 돼 있는데 1층 내부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내부 계단이. 근데 나는 이제 세를 주기 위해서 1층과 2층을 분리시켜서 그때 당시에 2층에서 저기 온수 2층 천정에가 온수 보일러가 있는데 2층 보일러에서 온수를 많이 빼버리면 아래층에 온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은 지가 3년 된 새 집을 샀는데 내가 이제 그걸
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한 2, 3년 뒤에 그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풍산금속 동파이프로 전부 집을 그 코일을 다 잡아내버리고 새로 된 파이프더라고요. 아직 뭐 새 집이기 때문에 별로 부식도 안 된 것을 뭐 풍산금속을 해놓으면 평생 뭐 물 새는 일이 없고 그렇다 그래서 아예 이왕 하는 김에 풍산금속으로 전부 지하하고 1층하고 2층을 전부 풍산금속으로 전부 파이프를 갈면서 2층에 온수 2층 천정에 온수 있는 온수 탱크를 그것도 파이프 다 뽑아버리고 그쪽에서 연결시키지 마라 그러고 1층은 1층대로 보일러를 새로 동파이프를 넣어서 보일러를 설치해주고 2층은 2층대로 자기 개인의 보일러를 설치했기 때문에 2층 천정에 있는 온수 파이프는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동파이프로 설치할 때 그 물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전부 차단시켜 버렸기 때문에 각자 1층과 2층이 다 분리되고 지하 두 가구가 있는데 지하 두 가구도 다 분리해서 다 동파이프로 해줬는데 며칠 전에 뭐 2달 전이네요. 2달 전에 나는 그 집을 40년이 넘도록 갖고 있으면서 2층에서 물 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2층 천장에는 40년 전에 철거해버린 온수 탱크에서 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모든 파이프가 다 폐쇄돼 버렸는데 그랬는데 그 2층 세입자한테서 1층 세입자가 전화가 왔어요. 2층에서 물이 쏟아져서 집이 물바다가 돼버렸는데 2층한테다 문을 열어주라. 그 이제 1층의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밸브를 열어놨으면 자기가 가서 잠글라고 열어주라 하니까 집주인이 자기한테 전화하기 전에는 갔다가 저기 열쇠를 줄 수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2층 세입자는 그 7년 전에 계약할 때 그 Y기업이 우리 집을 35년째 임대와 매매를 방해치고 세입자를 매수해서 임대와 매매를 방해치고 소송을 걸고 이런 것을 35년째 당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10년 전에 완도로 기촌할 때 주인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시세의 절반값으로 임대를 놓고 임대를 당신이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살 때까지 임대를 동결시킨다. 올리지 않겠다. 그 대신 대가 그 조건으로 이사 갈 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라. 주인한테 소송 걸지 말고 세입자를 계약을 해놓고 가라. 그리고 이렇게 특약을 걸었어요. 근데 이 세입자가 Y기업이 우리 모든 세입자를 100% 다 매수해서 우리 집 애를 먹이고 소송을 걸어왔는데 이 특약을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건 거예요. 먼저 집을 비워버리고는 7년 동안을 1억에 본래 시세가 절반값이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6억이죠. 6억. 방 3칸 2층 방 3칸 6억인데 1억에 50만 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는 4억이었죠. 4억 5천 정도 됐는데 그것을 2억 5천 전세를 내놨는데 자기가 돈이 없다고 전세로 내놓은 집에 왜 월세로 옵니까? 월세로 할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왕 이 사람들을 100% Y기업한테 매수당할 사람이니까 같은 값이면 인상 좋은 사람으로 택해서 계약을 했더니 이 사람이 사람 겉모양하고 달라요. 그 7년 동안을 이렇게 그 6억짜리 집을 1억에 50만 원에 살면서 50만 원 내가 월세로 해주라 할 때 이 집은 2억 4천 그 전 세입자 내보낼 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월세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월세라고 말하지.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와서 월세를 하냐. 다른 사람 세 사람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그 놓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 은행 대출 이자를 자기가 내면 되지 않느냐고 뭐 제 날짜에 제대로 내겠다고 자꾸 뭐 애거를 하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사람을 편리를 봐줬죠. 1억밖에 없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1억에 월세 50만 원 계약을 해서 제 날짜에 대출 이자를 자기 월세로 내면 되지 않냐고 사정을 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원수한테다가 Y기업한테다 돈을 받고 매수해서 우리 돈줄을 재는데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임대료를 안 내버린 거예요. 뭐 많게는
적게는 석 달, 넉 달치씩 연체해서 안 내버리고, 예, 또 10달씩에 1년치씩 안 내버려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 특약을 걸었지만 나는 특약을 걸어놓고 은행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데도 이 이자는 동결돼 있어서 내가 피를 봤죠. 후회를 했죠. 그러나 뭐 특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내가 특약을 이행하는 면에서 이걸 해야가자는 소리를 못했는데, 이 2층 세입자가 시세의 절반값으로 살면서 7년을 동결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안 내니까 당신이 특약을 어겼기 때문에 시세에 이것은 다시 전세로 바꿔야 되겠다. 당신은 그냥 전세로 내놓으시오.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계약 날짜가 이틀이 지나버린 데다가 계약 만료 날짜가 이틀이 지나서 자기는 자동으로 갱신됐기 때문에 1억에 계속 저기 살겠다. 나가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고 자기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 7, 8개월 지난 다음에 보일러가 이제 고장이 났다고 전화가 와서, 그러면 만약에 그걸 그대로 살려면은 10만 원을 더 대출 이자가 올랐기 때문에 10만 원을 더 내고 그대로 그 특약 조건으로 살아라고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는 8월 달까지 8개월이 지날 때까지 10만 원을 인상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층은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저기 그렇게 임대료를 갖다가 이렇게 밀린 것들에 대한 그 대가로 그 임대료를 소폭 인상했죠. 그것도 8, 9억씩 되는 1층을 가지고 2억에 30만 원이니까 말도 안 되는 액수죠. 1층이 그 정원이 있는 집인데 1층을 2억에 30만 원짜리 집이 서울 시내에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 지하철 2분 거리에. 그러니까 1층은 그래도 사람이 좀 인간성이 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입금을 시키더라고요. 20만 원 하다가 30만 원으로 입금 시켰어요. 그런데 2층은 안 내버리고 있다가 이제 자기 할 조건은 다 챙기면서 이제 또 보일러가 고장이 나니까 그때서야 나한테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시침이 딱 되고 말 대꾸도 안 하더니, 그래서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 가지고 새 보일러로 바꾸시오 그랬더니 이걸 갖다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서 뭐 3번을 걸었는데,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서에는 나갈 때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빼서 나간다는 조건이 들어있는데 그 특약사항이 들어있는 계약서를 내지 않고 지가 멋대로 가짜로 썩은 것을 내니까 그 법원에서 이걸 집주인하고 직접 쓴 계약서를 내라라고 요구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소송이 들어오니까 나는 전세 계약서를 전부 제출을 했더니 이 사람한테도 전세, 그러니까 3번을 소송을 저 뒤에서 Y기업이 갖다 돈을 주고 해준가 올 때는 1억이 없어서 쩔쩔매던 사람이 집 사서 나갔잖아요. 논현동으로. 그리고 이 집 비워놓고 얼마나 웃긴 짓인지 모르죠. 그래 놓고는 소송을 걸어서 뭐 이런 애를 먹였는데 집을 다 훼손시켜서 물바다를 만들어버리고 망치고 이런 것을 35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세입자들마다 Y기업이 재건축하고 짜고 포크레인으로 6번째 찍었어요. 이 세입자하고 짜고는 밤 새벽 1시에 대문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다 금이 가고 막 돌이 무너지고 저 시멘트 바닥이 깨지니까 내가 지금 와서는 그거 페인트 칠하고 돌 무너진 것은 시멘트로 발라서 다시 해놓는 거예요. 그 돈들이 뭐 엄청난 돈이 드니까 페인트도 칠하고 내가 조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돌쌈 쌓는 것은 완도에서도 내가 저 밭에서 저기 밭에 것을 갖다가 저기 곡괭이로 판 돌을 가지고 이중으로 돌담을 4면을 다 돌담을 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Y기업 하수인들이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돌담이 무너진 것을 내가 다시 시멘트로 발라서 울퉁불퉁하게 싸서 이제 그대로 해놨는데 또
이번에 여섯 번째 이 세입자를 데리고 또 Y기업이 또 돌담을 무너뜨려요. 그래 놓고 나서 집을 비워버리고는 지금 소송을 3번이나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소송 취하하라고 권고가 내렸어요. 이런 악질적인 세입자를 보면서 참 이 Y기업의 악행은 잠시 후에 끊었다 다시 할게요.